안녕하세요.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권은진입니다. 여러분은 정신건강 하면 어떤 기관들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정신과 병원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담당해주는 기관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천대 간호학과에서는 다양한 실습기관들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실습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부천대 간호학과와 가까이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을 찾아가 보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게 될 곳은 부천대학교 간호학과와 함께하고 있는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오늘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선생님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경선입니다. 저는 올해로 22년째 지역 현장에서 정신건강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었고 현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설치되어 올해로 23년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신건강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부천시 오정 어울마당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부설센터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해서 설치됐습니다. 그런 만큼 주요한 이용 대상은 중증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의 정신건강의 정책의 방향 자체가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현재 센터에는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되어져 있고 보안업체의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실 내에는 2개의 출입문을 만들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내부의 창은 아크릴 판을 덧대서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의 출입문은 잠금장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부설센터 2곳을 포함해서 총 6개의 팀으로 업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센터 내에는 만성정신질환자 관리팀, 정신건강증진팀, 집중관리팀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만성정신질환자 관리팀에서는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기본으로 수행하고요.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재원 환자 교육, 가족 교육 운영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신건강증진팀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인식개선 사업과 조기정신증 발굴을 위한 청년 정신건강 사업, 중독 예방 사업, 재난 심리지원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부천대학교하고도 협력해서 청년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참여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팀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의뢰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가와 지속관리, 치료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사례관리팀과 위기개입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자살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속관리와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한 응급개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환경 구축을 위한 활동으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나 자살수단 통제사업,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기초센터에서 연령만 낮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장기 아동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들은 정신건강 상담 업무를 공통으로 갖고 있으며 각각에게 배정된 업무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지금 57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센터장님이 계시고요. 저처럼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분이 계시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아니지만 일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분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분께서 임상자문의로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요. 지역 내 개원의 선생님께서도 센터에 지속적인 자문을 주고 계십니다. 정신건강 영역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현재 정신건강 사업을 같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간재활은 다양한 정신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고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주 4일 동안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신건강교육, 사회기술훈련, 집단정신치료, 음악이나 미술치료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이나 임상심리사, 각종 치료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강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지금 현재 활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30분 정도가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코로나 상황과 관련이 돼서 현재는 대면 서비스가 중단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주 2회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관리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에게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형식의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센터에 이용 등록을 하면서 사례관리는 시작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약물 및 증상관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재가 프로그램, 위기 개입,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수행 방법으로는 가정방문, 전화상담, 내소상담, 지역사회 기관을 통한 자원관리를 포함하고요. 각 동별 전담 사례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방문 시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서 수행합니다. 만성 사례관리팀에서는 주 1회 자문교수님과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에 대한 점검과 목표 설정, 평가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료의 중단과 증상 변화로 인한 자타의 위험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선은 대상자와 주변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저희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용 자원을 우선 파악하고 라포가 형성된 사례관리자가 있으면 사례관리자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전문 요원이 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치료 설득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고요. 대상자가 다행히도 치료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외래 치료나 자의 입원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상자분들이 치료에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에 의한 응급 입원을 진행합니다. 그 경우 72시간 동안 대상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전문의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지속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자의 입원이나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간호 학생일 때에는 그 정신과에 특별한 관심은 사실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공부를 할 때 너무 어려웠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센터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센터를 접하게 되면서 저희가 임상 현장에서 보는 전형적인 간호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센터에서의 간호사의 모습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 병원이라는 이 공간이 아닌 다양하게 넓은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신건강간호 수련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수련을 시작하면서 수련을 마치고 처음 발을 들여놓은 센터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관리하며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분이 계세요. 2003년도에 저랑 처음 만났던 대상자분이신 거고요. 당시 30대에 조울병을 갖고 계시는 남자분이셨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센터를 통해서 사례관리라는 것을 받으면서 증상 및 질병 교육, 투약관리, 지속상담, 재활 프로그램과 직업재활까지 참여 등이 이루어졌고요. 이후에 10년 동안은 재발 없이 직업도 유지하시면서 잘 생활하셨어요. 결혼도 하셨고 초등학생 아들까지 지금은 두고 나름의 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대상자분도 그러면서 더 이제 같이 저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많은 보람을 느꼈던 부분인 거고요. 실제 대상자분 결혼하실 때도 제가 축하해주러 갔다 왔어요. 예식장에도. 네. 정말 멋진 경험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네. 직업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지 맞아요.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당연히 간호사이기 때문에 갖추어야 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양들은 선생님들이 다 갖추고 계실 부분들인 거고요. 정신건강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현장 전문가를 만나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박규희 팀장이고 정신건강 간호사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 센터가 이제 생길 때 처음에 오픈했던 이제 멤버로 그때도 안양시 알코올상담센터의 팀장으로 일했었고요. 주로 임상은 알코올 전문병원 다사랑병원에서 광주하고 의왕하고 거기서 이제 근무했었고요. 마지막 이력은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다시 2020년도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7년도 7월 달에 안양시 알코올 상담센터로 먼저 생겼고요. 그때는 3명의 직원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중간 2014년도에는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4대 중독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코올, 그 다음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 다음에 도박, 그 다음에 마약 이렇게 4대 중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저희 사업이 예방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까지 있기 때문에요. 먼저 예방사업으로는 일반 시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겠죠. 그 중에서 또 표적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센터 내에서 정말 상담과 그 다음 재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독 문제가 있으신 당사자분하고 그분들의 가족들 이렇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내용에 기본적인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조기 발견을 해서 연계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인 중독 질환자분을 위한 사례 관리도 있겠지만 그분들 중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독자 대상자를 놓은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한 가족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도 하고 가족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관련된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요. 중독 관련된 예방 홍보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쪽으로 특히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해서 저희가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로 예방 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다양한 그 통로를 가지고 저희 센터가 홍보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의 기획 사업으로 그 초등학생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청정구역 학교를 하는 해피아이스쿨이라는 사업을 저희 센터는 따로 기획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중독 질환 고위험군들 잘살 사업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리고 임상심리사, 그 다음에 추가된 작업치료사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이렇게 4개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그 회복자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직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센터별로. 아직 저희는 직원까지 채용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담하고 사례 관리를 다들 하고 있고요. 지역을 담당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홍보 예방을 담당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자살 사업을 좀 더 집중하는 선생님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업을 큰 단위로 한 사람씩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해를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가족 없이 술 마시는 것도 자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경찰 쪽에서 저희한테 먼저 의뢰를 해주세요. 응급입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회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뢰가 오면 지금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나가지만 못 나간 상황은 병원 어레인지 해줄 테니까 뭐 그쪽으로 가시라고 저희는 이 안에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금단 증상 평가를 하고요. 응급시에. 그리고 이제 응급 위기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온다라면 근거를 가지고 이제 행정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거의 매주에 한 번씩은 응급 위기 개입을 하게 돼요. 또 이제 저희 회원 중에 꼭 자타의 위험이 아니라 그냥 재발을 했을 때 저희가 그거를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안내해서 입원을 촉진시켜서 입원까지 시키는 역할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공부를 박사 공부를 하기 전에 안양시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 전에는 전문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지역사회 보내면 바로 재발하니까 도대체 지역사회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왜 유지를 못하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역사회 센터에서 어떻게 잘 사례 관리를 해서 입원시키고 그다음에 입원을 한 다음에 퇴원할 때는 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지역사회에서 잘 회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어서 그러면 센터로 한번 가서 또 하나의 사업들을 한번 이렇게 구축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센터로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중간에 조금 이제 다른 길을 가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정에선 특별히 기억 남은 것보다는 예전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저희가 그 취약지구에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정자에서 모임을 했었어요. 그때 항상 오셨던 분들, 그 분들이 좀 기억에 남았고요. 그 다음 처음에 2007년도에 저희 센터를 오픈했을 때 직원이 3명이었어요. 그때 주로 모든 큰 사업들은 회원님들과 같이 했어요. 그때 멤버가 단주하신 분들이 5, 6분이셨는데 그때 초창기 때 그 5분 멤버들이 직원들의 몫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멤버들이 지금에도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 행정복지센터 안에서도요 간호사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안에서도 정신과 간호사를 뽑는데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과도 다른 과 간호사도 그러겠지만 정신과 간호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도 이거는 그 로봇이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하시고 선택해도 후회함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거 경청이나 또 이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어렵다라면 저는 그거를 조금 더 키워서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 저런 분도 있지. 그러니까 꼭
결국은 우리가 간호 전문 기술을 하기 전에 대화를 하잖아요, 환자분들이랑.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뜻하게 의사소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마음과 그다음에 의사소통 기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준비해 오면 훨씬 더 훌륭한 간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박규희 팀장님은요, 안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저희 정신간호학 실습의 현장 지도를 또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나중에 실습 나온 친구들은 저희 팀장님을 또 뵙도록 할게요.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평소 직접 만나기 어려운 현장 전문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직접 실습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현장의 실제 업무와 경험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로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장에서의 선배 간호사님들의 조언을 통해 앞으로 전문 간호사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천대 간호학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